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고점 돌파 매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점 돌파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왜?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치기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는 수급이 당장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아무리 좋은 우량한 기업이더라도 오르는 상황이 언제 될지 몰라. 그런 상황이라서 저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권장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빨리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찾아 들어가서 매매를 시작하는 경향성이 있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이 고점 돌파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스페타시스만 하더라도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되는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는 무주공산,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물린 사람도 없고 모두 없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매수세가 붙기 시작할 때 이게 끝을 모르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경험치가 있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유튜버들을 떠나서 주식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투자의 대가들, 트레이더의 대가들도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을 뭐 일종의 그런 찻잔의 손잡이 부분에 매수한다라는 매매 기법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저점에서 막 잡아가지고 3, 4년, 5, 6년 동안 물려 있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잘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그냥 달려 들어갔고 모두가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고점 돌파 매매로 좀 큰 성공을 거두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물리는 거에 시작 혹은 여기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냥 깔짝깔짝거리면서 그냥 단타 치면서 조금 수익 내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경우죠. 근데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고점 돌파 상황을 가지고 단타를 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수익 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고점 돌파를 한다. 이런 로직으로 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이 고점 돌파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빨리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단타 쳐야지가 아니라 이 추세적인 상승을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내가 좀 제대로 수익을 좀 크게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보다 좀 적합한 그런 접근 방법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점 돌파를 추천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점 돌파는 곧 단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굳어지고 있고, 그리고 몇몇 유튜버들이 고점 돌파 상황에서 단타를 쳐서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보고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서 따라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그 현상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하다못해 단타를 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 칠 거면 이 자리에서 안 들어가요. 오히려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더 큰 금액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거기에서 안 하고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느냐, 고작 1% 2% 먹으려고. 여기에 저는 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점 돌파 상황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처럼 뭐 하루 만에 뭐 20, 30% 크게 먹고 뭐 좀 더 시간 지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추세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소 뭐 2배 정도 먹는다던가 막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저는 이 고점 돌파 상황에서 깔짝거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먼저 교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좀 문제로 제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고점 돌파 상황에서 보세요. 1, 2% 정도 먹는 거다 보니까 소액으로 그냥 찔끔 들어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뭐 물론 어느 주식을 하든 간에 소액으로 찔끔 들어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긴 하지만 단타를 치더라도 여기서는 화끈하게 들어가야 된다. 왜? 여기는 확실한 상황이고 확실한 자리니까 화끈하게 금액을 태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진 돈 다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가진 돈 이상으로 미소신용 써가지고 몰빵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신용잔고도 막 늘어나고 난리가 나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서 안 되면 이제 손절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뭐 굳이 고점 돌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나 이 고점 돌파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트라이를 하게 되면은 별로 얻을 게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몰빵해서 들어가서 손절을 몇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계좌 녹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점 돌파 상황이라는 게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이 상황이 그냥 통계적 확률로 10번 들어가서 뭐 8번, 9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를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확률은 더 낮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항을 못 듣고서 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으니까.
그렇게 통계적으로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큰 금액을 계속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큰 손실을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책 같은 거를 보면은 이 고점 돌파를 추천해주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포지션 규모를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아라. 손절이 한 3번, 4번, 5번만 반복되더라도 너무 큰 손실이 누적되는 경우는 잘못된 시스템이자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있죠. 왜?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가진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진 돈 1000만 원 중에서 포지션 규모 줄여가지고 예를 들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그야말로 찌끈찌끈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의 콜라보의 문제인 거예요. 애초에 단타, 많은 수익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죠. 뭐 물론 이제 고점 돌파 상황에서 추세 제대로 먹으면 다음날에 지금 이스페타치스처럼 뭐 10% 20% 갭상승 뜨는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다 한들 10%잖아요. 그런다 한들 20%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찔끔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쉬우니까는 큰 금액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제 그 욕심만 있는 그런 심리가 실패를 확정짓는 상황으로 내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좀 다른 판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고점 돌파 상황에서 우리가 노려야 될 건 뭐냐, 좀 큰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해보자. 큰 추세를 먹는다가 아니에요.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위에서도 이제 한 번에 비중이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일종의 불타기,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추세에 맞춰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돌파 매매, 추세 상승 매매에서의 핵심인데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근데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전체 투자금 대비 얼마의 자금으로 들어갈 것인가, 몇 번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별로 타격이 없는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고, 애초에 이 고민 자체가 좀 짜증나잖아요. 나 돈 얼마 없는데 뭐 이렇게 나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애초에 돈이 얼마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늘려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당연하죠. 저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축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뭔가 좀 그 경제적인 여건을 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민의 방향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는 사실 이제 고점 돌파라는 거를 떠나서 주식하는 내내 우리가 이제 투자금이 많지 않고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동일한 입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고,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나 투자금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럼 고점 돌파하는 게 맞아?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 고점 돌파는 애초에 좀 투자금이 큰 케이스에서 그런 이제 투자 주체들에게 어울리는 매매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난 투자금이 별로 없는데 나에게 어울리는 매매법은 무엇일까? 라는 애초에 좀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